엄마? 엄마 맞죠? 그래, 엄마야. 내 딸 보고 싶었어. 와, 축하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단 치마가 펄럭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빛이 닿지 않는 곳, 주방 구석, 음식물 쓰레기통 옆, 영수는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빨간 고무장갑 사이로 드러난 손가락이 갈비뼈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누군가 반쯤 발라먹고 버린 뼈였습니다. 이가 뼈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등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잠시 후 열릴 저 문 너머에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엄마가 앉아 계실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마음의 복을 먼저 담아보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정성껏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 아래 호텔 연회장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치듯 퍼져나갔고 축하 꽃다발의 달콤한 백합 향기가 공기 속에 녹아들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닿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주방 뒤편 음식물 쓰레기통이 병정처럼 나란히 늘어선 어두운 구석. 영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죄인처럼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군가 반쯤 발라먹고 버린 갈비뼈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연회장 안쪽에서는 갓 쪄낸 소갈비찜의 고소한 향기가 풍겨왔지만 영순의 코끝에는 쉰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상한 나물 냄새가 뒤엉켜 속을 울렁거리게 했지만 영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갈비뼈에 붙은 살점을 뜯었습니다. 그녀의 이가 뼈를 긁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연회장에서 터져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 비참한 소리를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오늘은 영순이 모시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최고급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금실로 수놓은 저고리가 조명 아래서 눈이 부시게 번쩍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웅웅거렸습니다. 아이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느님은 어디 갔습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능청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이 흘러나왔죠.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요양을 갔답니다. 효도한답시고 무리하다가 탈이 났지 뭐예요. 주방 구석에 있던 영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갈비뼈 사이에 낀 살점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요양이라니요. 몸이 약하다니요. 영수는 오늘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칼바람이 부는 깜깜한 새벽, 그녀는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맨손을 담갔습니다. 300인분의 당면을 삶아야 했거든요. 손가락 끝이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시금치를 데치고 딱딱한 당근을 채 썰었습니다. 손목에서 뚝뚝 소리가 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10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잡채를 무쳤습니다. 지금 그녀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은 여기저기 헐어서 손가락 끝이 다 드러나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저 한번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젊고 예쁘장한 여자 도우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영순이 오늘 아침 다림질해준 넥타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도우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영순이 그와 2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었어요. 도우미의 하얀 손이 남편의 팔뚝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남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 했죠. 영순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낸 듯 아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코를 막으며 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주방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언니 안 씻었어? 썩은 내가 나잖아. 영순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지나가는 종업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소금 좀 가져와요. 입구에 좀 뿌리게. 어휴, 재수 없어.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영순의 발밑으로 차르르 뿌려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듯이요. 영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문 유리에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헐어버린 고무장갑, 국물이 튄 앞치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 옆으로 비단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터져나오는 와 하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영순의 등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다시 주방 구석으로 돌아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갈비뼈는 이미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넓은 연회장에 영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영순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연회장의 웅장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빗소리로 바뀌어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어느새 지독한 습기로 가득 찼던 20여 년 전의 그날 밤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지하 단칸방. 17살의 영수는 엄마의 등 뒤에 숨어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으로 거친 고함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순자,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쿵, 쿵, 쿵. 낡은 나무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흙탕물 묻은 군홧발로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영순의 심장을 지식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영순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진 엄마의 손은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순아, 장롱으로 들어가. 어서. 엄마는 다급하게 영순을 자개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영순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장롱 문틈 사이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고무신을 신고 빗물에 젖은 어깨를 떨며 현관문을 열던 엄마. 곧이어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엄마의 팔을 짐승 잡듯 낚아챘습니다. 딸녀는 어디 갔어? 돈 못 갚으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했지.
사내들의 고함에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애는 건드리지 마요. 내가 가잖아. 내가 가서 돈 벌어 갚으면 될 거 아냐. 빗속으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엄마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장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 그게 영순이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영순아,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금방 돈 벌어 올게. 금방 올 거야. 그 처절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사흘 밤낮을 장롱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움이 더 컸으니까요. 나중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따고 들어왔을 때 영수는 탈수 증세로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엄마는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17살 소녀에게 남겨진 건 엄마 대신 갚아야 할 빚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번듯한 전셋집 한 채를 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영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야간 작업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락스물에 손이 녹아 지문이 사라질 정도였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구원자, 아니 또 다른 주인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동네 유지였던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죠.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대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우리 어머니 수발들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21살의 영수는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시댁에 들어간 첫날 시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는 비수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식모가 들어왔네. 밥값 하려면 뼈가 으스러지게 일해야 할 거다. 그날부터 20년이었습니다. 영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온 식구의 밥상을 차리고 시누이의 속옷 빨래까지 손으로 비벼 빨았습니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시어머니는 영순이 잠시라도 허리를 펴면 빚 갚으려면 멀었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해준 건 단 하나, 엄마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영수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색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타서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왼손 약지에는 독특한 모양의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죠. 2개의 은가닥이 꼬여서 매듭을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날 영순의 손에 쥐어주려다 잃어버릴까봐 다시 꼈던 그 반지였습니다. 영수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가락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돈 벌어 온다고 했잖아. 금방 온다고 했잖아. 연회장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가 쾅 하고 울리며 영순의 작은 중얼거림을 삼켰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사진을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빗속에서 외치던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해. 영수는 퉁퉁 부은 무릎을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운명이 지금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호텔 로비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로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옆 사람의 귀에 대고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속삭임이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대화하던 잎들이 하나둘 닫혔습니다. 로비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빛조차 순간 빛을 잃은 것 같았어요. 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마치 메트로놈이 째깍거리듯 흐트러짐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 소리가 로비 전체를 지배했어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는 정막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로비에 가득하던 꽃향기, 음식 냄새, 사람들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담 로즈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코트 자락이 걸음에 맞춰 살짝 펄럭일 때마다 안쪽의 실크 안감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은발이 첫서리처럼 빛났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정교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감겨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베젤이 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고급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장미와 머스크가 섞인 깊고 무거운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숨을 먹게 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영하의 겨울 호수처럼 깊고 고요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눈빛이 스치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긴자의 재계를 주름잡는 여왕. 그 위압감이 로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비단 치마가 허겁지겁 움직이는 다리에 휘감겼습니다. 마담 로즈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거의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등이 둥글게 굽었고 고개는 바닥을 향했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공손히 맞잡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소에 며느리에게 보이던 그 오만한 콧대는 흔적도 없었어요.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아부하는 웃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잔뜩 접혔어요. 마담 로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끝을 살짝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시어머니의 등이 한 뼘 더 깊이 굽었습니다. 굽은 등 위로 비단 저고리의 금실 자수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수는 주방 옆문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검은 비닐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 50내가 올라왔습니다. 상한 나물 냄새, 생선 비린내, 식은 기름 냄새가 뒤엉켜 코를 찔렀어요. 봉투가 너무 무거워서 손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려다 말고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술렁거림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담 로즈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어요. 곱게 편 등, 당당하게 펴진 어깨선, 그리고 특유의 걸음걸이. 20년 전 빗속에서 끌려가던 엄마의 뒷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영순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어요. 검은 눈동자 안에서 샹들리에 불빛이 일렁거렸습니다. 손끝이 먼저 반응했어요. 파르르, 미세한 떨림이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떨림이 손등을 타고 올라와 손목까지 퍼졌어요. 쓰레기 봉투가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영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들이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헉, 헉. 거친 숨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갈비뼈가 부서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삼키려 해도 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영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거기 서시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벽처럼 거대한 몸이 시야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발이 대리석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담 로즈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스르륵.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지만 그 문은 천리만 리 너머에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엄마를 또 놓쳐버렸다는 상실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VVIP룸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넓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호텔 수석 셰프가 밤새 준비한 최고급 코스 요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랍스터회, 1등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캐비어를 얹은 전복죽까지. 그릇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음식들이었지만 마담 로즈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마담 로즈가 낮게 입을 열자 옆에서 시중을 들던 지배인과 시어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죽어 있군요. 화려하기만 하고 생기가 없어. 마치 플라스틱 모형 같네요. 마담 로즈는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더니 미련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은수저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기울어가는 집안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마담 로즈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하기 전에 퇴짜라니요. 시어머니는 조바심이 나서 손을 비비 꼬았습니다. 10손가락에 낀 금반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 회장님,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 됐습니다. 입맛이 없군요. 마담 로즈가 차갑게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는 심정으로 고개를 돌리다 열린 주방 문틈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영순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너 이리 와봐.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던 영순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순의 젖은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긴 손톱이 영순의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아파요. 아픈 게 대수야? 당장 뭐라도 만들어. 회장님 입맛 돌게 할 만한 거 아무거나 빨리 내오란 말이야. 네. 저는 할 줄 아는 게 맨날 헤쳐먹던 거 있잖아. 촌스러운 거. 그거라도 해서 내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너 오늘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는
악기 같은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는 영순을 VVIP 전용 보조 주방으로 쳐넣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영순은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낯선 조리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영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업소용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 쿰쿰한 묵은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간 영순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마 위에 묵은지 반 포기를 올렸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거, 서거, 서거. 묵은지 써는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채웠습니다. 영수는 엄마가 가르쳐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흐르는 물에 묵은지를 씻어냈습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씻으면 안 됩니다. 고춧가루가 살짝 남아있을 정도로만 쿰쿰한 군내만 털어내야 했죠. 그 다음은 멸치였습니다. 영수는 국물용 멸치 봉지를 뜯어 바구니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멸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똥은 써서 안 돼. 꼭 빼야 한다. 근데 대가리는 버리지 마라. 거기서 진국이 나오거든. 20년 전 좁은 단칸방 부엌에서 엄마가 해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수는 손톱 밑이 까매지도록 멸치 내장을 빼내고 대가리는 남겨두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다 버리지만 엄마는 꼭 이렇게 하셨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들기름 병을 기울였습니다. 쪼르륵. 진한 갈색 기름이 팬을 코팅하자 고소한 향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호텔 주방의 소독약 냄새를 단숨에 덮어버리는 그리운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들기름은 2번 두르는 거야. 처음에 1번, 그리고 다 익었을 때 1번 더. 그래야 향이 안 날아가. 영수는 묵은지를 달달 볶다가 손질해 둔 멸치를 듬뿍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1번 더 둘렀습니다. 치익.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멸치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오자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가 주방 가득 찼습니다. 그 냄새는 타임머신 같았습니다. 맞는 순간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엄마 품이 따뜻했던 그 시절로 영순을 데려다 주었으니까요. 완성된 묵은지 멸치지짐. 화려한 호텔 접시 위에 투박한 음식이 담겼습니다. 영수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담 로즈, 엄마를 닮은 그 사람. 이 음식을 맛보면 혹시 그녀도 무언가 느끼지 않을까요?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VVIP 룸으로 향하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VVIP 룸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무게감 있는 원목 테이블 위로 은은한 주황빛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고가의 동양화 액자가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담 로즈는 창가 쪽 상석에 앉아 마치 심판관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 양쪽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석상처럼 버티고 섰고 시어머니는 마담 로즈 맞은편에서 등을 새우처럼 잔뜩 굽힌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접시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사각형 백자 접시 위에 투박한 묵은지, 멸치지짐이 놓였습니다. 들기름이 표면에서 자르르 윤기를 냈고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고급스러운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확 찌푸리며 영순을 쏘아보았습니다. 고작 김치 쪼가리를 일본 재계의 거물에게 내놔? 당장이라도 접시를 치워버리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담 로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감고 있던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콧등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더니 코끝이 살짝 벌름거렸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하의 호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동공에 미세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얼음장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요. 마담 로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젓가락 끝이 조명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여 푹 익은 묵은지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노릇한 김치 끝에서 붉은 기름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기름방울이 접시 위에 작은 원을 그리며 퍼졌습니다. 마담 로즈는 홀린 듯 묵은지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술이 벌어지고 묵은지가 혀끝에 닿았습니다. 오물, 오물. 천천히 씹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마담 로즈의 턱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단순한 저작 운동과 함께 그녀의 미간이 종이 구겨지듯 좁혀졌습니다. 입안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시판 조미료의 느끼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묵은지의 깊은 신맛, 멸치 내장을 뺀 깔끔한 쓴맛, 그리고 마지막에 감싸고 도는 들기름의 고소함. 그것은 혀가 기억하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뇌수 깊은 곳에 박혀있던 DNA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그락. 마담 로즈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은젓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맛은 도대체? 마담 로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싹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모래알처럼 갈라졌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단호한 긴자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노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룸 문틈 사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과 문설주 사이 손가락 하나 간신히 들어갈 좁은 틈. 영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쪽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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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려댔습니다. 마담 로즈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네 손가락이 주먹을 쥐듯 천천히 안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새끼손가락만은 꼿꼿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쥔 주먹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하지만 꼿꼿이 펴진 새끼손가락 끝은 그녀의 오른쪽 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던 그 기이하고도 독특한 습관. 흡. 영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턱 멎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 자세, 그 손가락. 20년 전 좁은 단칸방에서 가계부를 쓰다 고민에 빠지면 엄마가 늘 하던 바로 그 자세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렇게 새끼손가락을 펴고 턱을 괴는 사람은 우리 엄마 김순자 씨밖에 없었습니다. 영순의 무릎에서 힘이 툭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틀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하얗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나무 문짝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엄마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속눈썹 끝에 맺히다 못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문틈 너머 마담 로즈는 여전히 새끼손가락을 뺨에 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더듬는 사람처럼요. 영수는 문틈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와인 자국이 남은 빈 술잔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꽃꽂이에서 떨어진 장미 꽃잎들이 하얀 테이블보 위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카트를 밀며 분주하게 접시를 치우는 달그락 소리가 파장의 분위기를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담 로즈를 배웅하기 위해 로비로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오늘 잔치에 쏟아부은 돈만 수천만 원. 하지만 진짜 목적인 투자 확답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담 로즈를 붙잡아둘 결정적인 족쇄 혹은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화장실 앞 대리석 세면대 위. 그곳에 무언가가 홀로 놓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무지개 빛을 뿜어내는 물건. 마담 로즈가 손을 씻기 위해 잠시 빼둔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안쪽에서는 물 내려가는 소리만 사아 들려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악마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탁!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다이아몬드의 감촉이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입꼬리는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였습니다. 이 반지 하나면 눈의 가시 같은 며느리를 내쫓고 마담 로즈의 환심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 안 영수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도 끼지 못한 맨손으로 기름때 낀 그릇들을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고 있었죠. 차가운 수돗물이 퉁퉁 부은 손등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손목은 끊어질 듯 시큰거렸습니다. 영수는 등 뒤로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기계처럼 그릇만 닫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순의 등 뒤에 바짝 섰습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영순의 허름한 면 앞치마 주머니에 고정되었습니다. 군데군데 김치 국물과 기름때가 묻어있는 낡은 주머니. 시어머니의 손이 슬그머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스르륵. 미세한 천 스치는 소리와 함께 반지가 영순의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영순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쌓아 쏟아지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음이 그 은밀한 범죄를 덮어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쳐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졌어. 마담 로즈의 당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가 텅 빈 세면대를 더듬으며 경호원들을 호출했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마담 로즈의 눈빛에도 날카로운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봉쇄해. 출입구 막아. 경호원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웅성. 하객들이 겁에 질려 술렁거렸습니다. 즐거웠던 잔치판이 한순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과장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란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혹시 주방 사람들은 확인했나요? 외부인은 주방 아줌마뿐인데. 시어머니가 넌지시 하지만 정확하게 독화살을 날렸습니다. 경호팀장의 매서운 눈빛이 즉시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르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3명이 주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사내들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손에서 거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지품 검사 좀 하겠습니다. 잠깐 손머리 위로 올리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설거지밖에. 영순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대답 대신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영순을 덮쳤습니다. 커다란 손이 영순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거침없이 뻗어왔습니다. 영순은 영문도 모른 채 젖은 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주머니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매끄러운 감촉. 경호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 위에 주방의 기름때와는 어울리지 않는 눈부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형광등 불빛을 받은 보석이 영순의 낡은 앞치마 앞에서 조롱하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호원의 굵은 목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영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반지라니요. 왜 제 주머니에서 저런 게 나오는 거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 정말 몰라요. 억울해요. 영순의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이미 그녀는 도둑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열린 주방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냥을 끝낸 짐승의 미소였습니다. 경호원의 거친 손길이 영순의 가녀린 팔뚝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소란 피우지 말고. 쇠고랑을 채우듯 강하게 잡아끄는 힘에 영순의 몸이 종이장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낡은 고무장갑조차 벗을 틈이 없었죠. 젖은 장갑 끝에서 차가운 수돗물이 뚝뚝 떨어지며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 비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주방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영수는 그렇게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순간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화려한 조명보다 더 따가운 수백 개의 시선이 영순에게 꽂혔습니다. 웅성웅성 꿀벌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불쾌한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은 부채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옆 사람의 귀에 대고 독사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럼 그렇지 않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 영순의 젖은 앞치마와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래. 반지 훔친 도둑이. 딱 봐도 못 살게 생겼잖아. 근성이 어디 가겠어? 남의 칠순 잔치에 재수없게 도둑이라니.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인 집구석도 참.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영순의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영순의 귀가 멍멍해지고 얼굴은 터질 듯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에 호화로운 풍경이 빙글빙글 돌더니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무릎이 꺾여 바닥으로 처박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영순의 간절한 눈에 남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연회장 한쪽 기둥 옆에서 아까 그 젊은 도우미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것은 아내의 누명을 걱정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바닥으로 추락할까봐 안달이 난 비겁한 두려움이었죠. 영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여보. 목소리는 찢어진 종이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아니야. 나 정말 몰라. 제발 믿어줘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영수는 젖은 고무장갑 낀 손으로 남편의 말끔한 양복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장갑에 묻어있던 설거지 물기가 남편의 비싼 옷감 위로 시커멓게 번져나갔습니다. 영수는 짐승처럼 매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20년을 머슴처럼 수발든 이 사람만은 자신을 믿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에서는 한 조각의 연민조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선 젊은 도우미를 힐끗 살폈습니다. 도우미가 입을 가리고 어머, 웬일이야 하며 킥킥대자 남편의 눈에 살벌한 수치심이 서렸습니다. 남편이 영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탁! 메마르고 차가운 마찰음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힘없이 튕겨나간 영순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대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당신 평소에도 손버릇 안 좋더니 기어이 사고를 쳐? 사람 많은 데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남편은 일부러 로비 전체가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에게 자신은 이 도둑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오히려 아내를 더 잔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당신 같은 여자는 감방에 쳐넣어야 돼. 경찰 불러요, 당장. 남편의 고함과 함께 영순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을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귓속에서는 B- 하는 이명만 요동칠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무릎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영순의 몸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물을 맞추고 시가 식구들의 더러운 빨래를 손으로 비벼 빨던 세월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뒤틀리고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도 참아온 20년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고작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 한마디 대신 쏟아지는 발길질과 배신이라니요. 영순의 마른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줄기차게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 맺혔던 눈물이 툭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작고 투명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로비 한쪽에 서서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담 로지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바닥에 짐승처럼 널브러진 영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까 그 묵은지를 내왔던 여자,
아까 연문에서 마주쳤던 그 아릿한 뒷모습의 여자. 그 여자가 도둑으로 몰려 남편에게 버림받고 바닥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마담 로즈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맥박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여자가 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걸까? 마담 로즈는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영순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경호원들이 영순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워 출구 쪽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순은 사내들에게 끌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담 로즈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빗장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영순을 싣고 떠난 직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텔 로비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재빠르게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대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와. 계획대로야.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독사의 눈빛 같았습니다. 30분 후 호텔 후문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수수한 원피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사기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자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자료는 다 외웠지? 그럼요. 20년 전 빚쟁이한테 쫓기다 일본으로 밀항, 17살에 엄마와 헤어짐, 왼쪽 손목에 화강 흉터. 완벽해요. 여자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손에는 가짜 유전자 검사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조 전문가에게 맡겨 만든 정교한 가짜였어요. 시어머니가 여자의 왼쪽 손목에 분장용 흉터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눈물 좀 흘려. 알았지? VVIP 룸 안에서 마담 로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끌려나간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닥에 무너져 눈물 흘리던 그 모습. 왜 그토록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콕콕 쑤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마치 감격에 겨워 울음을 참는 것처럼요.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 아이가 회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따님입니다. 마담 로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연기였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어요. 엄마.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흐느끼듯 말을 이었어요. 20년 동안 찾았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뚝. 눈물 한 방울이 여자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서 떨어져 카펫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여자는 왼쪽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분장용 흉터가 조명 아래서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이 흉터 기억나세요? 17살 때 엄마 도와주려다 뜨거운 물에 데웠잖아요. 엄마가 울면서 약 발라줬잖아요. 마담 로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파편들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물, 아이의 울음소리, 약을 바르던 손.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기억을 안개처럼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내가 내 딸이니?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단호한 어조가 아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마담 로즈에게 달려들었어요. 품에 안기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찾았어요? 마담 로즈의 팔이 천천히 여자의 등을 감쌌습니다. 품에 안긴 여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마담 로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VVIP 룸 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쿡 찔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어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비열한 미소였어요. 그 시각 차가운 경찰차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동안 가짜가 엄마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요. 20년을 기다린 그 품이 사기꾼에게 빼앗겼다는 것을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슬펐어요. 유치장의 밤은 지독하게도 차가웠습니다. 사방을 에워싼 회색 시멘트 벽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뼛속 마디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은 창백한 빛을 쏟아내며 비릿한 금속성 소음을 윙윙거리고 있었죠. 철창 너머로 보이는 복도는 아무도 없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유치장 구석 차가운 바닥의 태아처럼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얇은 면 앞치마 하나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지독한 현실은 꿈속으로조차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남편이 뱉어낸 비수가 여전히 메아리 쳤습니다. 당신 평소에도 손버릇 안 좋더니 20년을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의 따뜻한 밥물을 맞추고 시가 식구들의 오물 묻은 빨래를 손으로 비벼 빨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뒤틀리고 지문이 다 닳도록 희생해온 대가가 고작 잠재적 도둑이라는 낙인이었을까요? 영순의 마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볼을 타고 흘러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영순의 서러운 눈물 얼룩이 하나둘씩 번져나갔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20년 전 그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함석 지붕을 때리던 세찬 빗소리, 장롱 틈 사이로 엄마가 끌려가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순아, 엄마가 금방 돈 벌어올게. 꼭 기다려야 해. 엄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자 영순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숨을 들이켜려 해도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영순은 이 지옥 같은 통증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로 가슴속의 구멍을 덮어버려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순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잘도 잔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선율은 사무치도록 구슬펐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것은 20년 전 엄마가 잠자리에 든 영순의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일반적인 자장가와는 확연히 다른 중간에 음을 애처롭게 꺾어내리는 엄마만의 독특한 멜로디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오직 엄마와 영순만이 알고 있는
핏줄의 신호와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영순의 노랫소리는 차가운 철창 사이를 비집고 나가 경찰서의 고요한 복도를 따라 처연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마담 로즈가 창백한 얼굴로 경찰서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가짜 딸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그 기묘한 위화감을 견디다 못해 잃어버린 반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다시 발걸음을 한 것이었죠. 마담 로즈가 유치장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담 로즈의 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그러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한 노랫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가 아가 잘도 잔다. 마담 로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 멜로디. 중간에 음을 꺾어내리는 저 구슬픈 선율. 20년간 겹겹이 봉인되어 있던 기억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밀항선의 차가운 가판 위. 품에 안긴 어린 딸의 귀에 대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속삭이듯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박자 하나 꺾는 음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 자장가를 저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딸, 오직 단둘뿐이었습니다. 마담 로즈의 다리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쿵, 쿵, 쿵. 갈비뼈가 부서질 듯 맥박이 요동쳤고 시야는 왈칵 차오른 눈물로 번져갔습니다. 저 노래를 부르는 게 누구냐? 당장 확인해. 마담 로즈의 절규 섞인 외침에 경호원들이 급히 유치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끊어졌던 핏줄의 끈이 구슬픈 자장가 소리를 타고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로즈의 발걸음이 유치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창 너머 구석에 웅크린 여자가 보였어요. 얇은 앞치마를 입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며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갈라진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마담 로즈의 손이 철창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쿵, 쿵, 쿵.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일어나봐.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차갑고 단호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철창 사이로, 차가운 철창 사이로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마담 로즈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컬러 화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폭풍우 치는 바다, 밀항선 가판 위, 작은 딸을 품에 안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밤, 딸의 까만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의 눈동자와 똑같았습니다. 이리 와. 가까이 와봐.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영수는 영문을 모른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철창 앞으로 다가갔어요. 마담 로즈의 손이 철창 사이로 뻗어나왔습니다. 영순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거칠고 급한 동작이었습니다. 영순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마담 로즈는 놓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흉터가 있었어요. 울퉁불퉁하게 일어난 살결. 화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남은 흉터였습니다.
그것은 가짜 딸이 보여준 매끄러운 분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결 깊숙이 박혀 있는 세월이 새긴 진짜 흔적이었습니다. 마담 로즈의 손가락이 그 흉터 위를 더듬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전 밀항선 위에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의 손목 위로 펄펄 끓는 국물이 쏟아졌어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마담 로즈는 자신의 옷을 찢어 딸의 손목을 감싸주었어요.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흉터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흉터였어요. 영순아. 마담 로즈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내 딸 영순아. 마담 로즈가 철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영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20년 동안 기다렸던 엄마가 철창 너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철창 사이로 마담 로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어요. 차가운 철창 사이로 20년 만에 손이 닿았습니다. 미안해, 영순아. 마담 로즈가 영순의 손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입술을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찾았어. 영순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꿈에서도 수없이 그렸던 순간. 엄마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다는 걸 이제야 다시 느꼈습니다. 마담 로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 뒤에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지옥에 버려두고 도둑으로 몰아 유치장에 가둔 자들에 대한 분노. 문 열어. 마담 로즈가 경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문 열어. 내 딸이야. 경찰이 황급히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철컹.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철창 문이 열렸어요. 마담 로즈가 안으로 들어가 영순을 품에 안았습니다. 꽉 부서질 듯이 안았어요. 영순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그 인간들.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어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유치장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깊숙이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금빛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서만 도장 찍으면 끝이야. 끝. 시어머니가 킬킬 웃었습니다. 옆에는 가짜 딸이 앉아 있었어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어치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자신감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창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오늘 저녁에 파티에. 새 장모님이 일본 재계의 거물이시거든. 인생 역전이야, 역전. 도우미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천박한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유치장에 갇힌 아내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투자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 시어머니는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담 로즈 회장님만 오시면 바로 도장 쾅. 시어머니가 도장을 허공에 흔들며 웃었습니다. 가짜 딸이 맞장구 쳤어요. 엄마, 아니 어머님. 이제 저희 다 잘 되는 거죠? 그럼.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이 눈을 맞추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스위트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먼저 들어온 것은 마담 로즈였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가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어요. 은발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카페 뒤로 떨어졌습니다. 영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영순이 아니었어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몸에 감겨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이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윤기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얼굴에는 연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신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순이. 너? 영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20년 동안 억눌렸던 자존감이 눈빛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짜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마담 로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스위트룸 안에 울렸어요. 또각. 그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담 로즈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투자를 받고 싶다고 했나?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먼저 마담 로즈가 영순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내 딸 앞에 무릎부터 꿇어야지. 내 딸. 그 두 글자가 스위트룸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금빛 샴페인이 카페 뒤로 번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가짜 딸은 도망치려고 뒷걸음질 쳤지만 문 앞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도둑으로 몰렸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영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딸이라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손가락이 영순을 가리키며 덜덜 떨렸어요. 저 도둑년이 회장님을 홀린 거야. 사기치는 거라고. 가짜 딸도 합세했습니다.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어요. 맞아요, 엄마. 저 여자가 가짜예요. 제가 진짜 딸이에요. 가짜 딸이 마담 로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의 팔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벽처럼 단단한 팔에 가로막혀 꼼짝할 수 없었어요. 마담 로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발악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끝까지 연극을 하시는군. 마담 로즈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고 마담 로즈가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퍽! 서류가 테이블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사방으로 퍼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영순이와 나 99.99% 일치. 반면에 저 사기꾼은 마담 로즈가 가짜 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0%.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더군. 가짜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담 로즈가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건 저 여자의 전과 기록. 사기죄 3건, 횡령죄 2건. 전문 꽃뱀이더군. 퍼덕.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가짜 딸의 사진과 전과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았습니다. 마담 로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계획대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가짜 딸에게 전화했던 내용이었어요. 자료는 다 외웠지? 1억 5천만 원 제대로 해. 가짜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녹취록이 스위트룸 안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이것. 마담 로즈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반지를 집어드는 모습, 주방으로 가서 영순의 앞치마 주머니에 반지를 넣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았군. 그것도 내 반지로.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짜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만 잡지 마요. 경호원들이 가짜 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가짜 딸은 악을 썼습니다. 다 저 할망구가 시킨 거라고. 나만 잡으면 안 돼. 문이 닫혔습니다.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스위트룸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언제 꿇었는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비볐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제발. 남편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요. 마담 로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영순이 앞으로 나왔어요. 영순은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온갖 구박을 받았던 세월. 소금을 뿌려지고 도둑으로 몰리고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았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순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영순이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다 갚아드린다고. 영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갚아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영순의 눈빛은 20년 전 장롱에 숨어서 엄마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던 그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변호사 배지가 가슴에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마담 로즈의 법률 대리인단이었습니다. 횡령 혐의, 사기 공모 혐의, 명예훼손 혐의. 선두에 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스위트룸 안에 울렸습니다. 피고발인 김말순 현장에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마담 로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당신네 집안이 소유한 건물 3채, 토지 5필지. 오늘부로 전부 매입 완료했어.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해. 한 평도 남겨두지 않았으니까.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지옥에 가둔 데가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요. 제발 한 번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비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영순에게 기어왔습니다. 무릎으로 바닥을 끌며 다가왔어요. 영순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다 엄마가 시킨 일이야.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비굴했습니다. 어제까지 도우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웃던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기고 있었습니다. 20년을 머슴처럼 수발든 아내를 도둑으로 몰던 남자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했어요. 빚에 쫓기던 자신을 걷어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순이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영수는 그 서류를 남편의 얼굴 위로 내던졌습니다. 퍼덕. 종이가 남편의 머리 위로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영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샀을 때처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어요. 이제 나도 당신을 내 인생에서 버리는 거야. 영순의 눈빛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담 로즈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내보내. 경호원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 놔줘요.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칠순 잔치에 왔던 하객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지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거 어제 칠순 잔치 주인공 아니야? 세상에 무슨 일이래? 사기쳤다더라. 도둑질도 하고 조롱 섞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어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어제 영순이 당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처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의 주인공으로 뽐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길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퍽! 시멘트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스위트룸 창문 너머로 영순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하지만 마담 로즈와 영수는 그 화려한 풍경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옆에는 노릇하게 붙여진 묵은지, 지짐이 놓여 있었어요. 호텔 룸서비스의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순이 직접 호텔 주방을 빌려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20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단칸방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마담 로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담 로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맛이야.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잊지 못했어. 이 맛. 영순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 국물을 한 입 머금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딸깍 딸깍.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숟가락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담 로즈가 묵은지 지짐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영순의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영순은 그 묵은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순도 된장찌개 건더기를 건져 마담 로즈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영순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마담 로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아득해졌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밀항선에서 떨어졌어.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었지. 깨어났을 때는 일본 어느 해변이었어.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누군지, 딸이 있었는지도.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항구에서 막노동을 했어. 생선 내장 치우고 집 나르고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 마담 로즈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끄럽게 관리된 손이었지만 그 밑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 그러다 우연히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거기서 재능을 발견했지. 긴자의 여왕이 된 건 그 후의 일이야. 마담 로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돌아온 건 얼마 되지 않았어. 3년 전쯤 꿈에서 내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 작은 손으로 내 치마를 붙잡던 내가. 영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도요, 엄마.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요. 장롱 안에서 엄마가 끌려가는 거 봤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영순이 품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던 사진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버텼어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꼭 돌아올 거라고. 마담 로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마담 로즈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한 손이었습니다. 마담 로즈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빼냈습니다. 매듭 모양의 은가락지였습니다. 20년 전에도 끼고 있던 바로 그 가락지. 마담 로즈는 그 가락지를 영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엄마.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담 로즈가 영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손마디가 맞닿았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다신 내 손 놓지 않으마. 마담 로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대로. 영순이 마담 로즈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20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20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단칸방의 냄새였습니다. 두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42층. 통유리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에 금빛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영순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가 몸에 감겨 있었습니다. 어깨 위로 캐시미어 재킷이 우아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윤기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에는 매듭 모양의 은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1년 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가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마담 로즈 재단의 한국 지사 대표. 그것이 지금 영순의 직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엄마와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강남역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식당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영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배급소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그 줄 맨 끝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때가 찌든 누더기 같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구분 등.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1년 전 호텔에서 쫓겨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처참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남편은 빈 소주병을 든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순의 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리며 차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영순아, 영순아.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영수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도둑으로 몰고 소금을 뿌리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출발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유리의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악을 쓰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앞만 보았습니다. 1시간 후 영수는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담 로즈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분홍빛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영순이 마담 로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마담 로즈가 영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깍지를 꼈습니다. 매듭 은가락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절대로. 마담 로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절대로 안 놓는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벚꽃 터널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견뎌낸 당신에게도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담 로즈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으로 돌아온 마담 로즈의 복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두 모녀가 팔짱을 끼고 걸어갑니다. 30년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견뎌낸 당신에게도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담 로즈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돌아온 마담 로즈의 복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